지난 연말 보육원에서 자라온 한 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약 1년 뒤면 보육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이 사회로 다시 내보내진 18세 어른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보호 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였을 때 아동의 보호 조치는 종료되며 매년 약 2,500명 이상의 아이들의 보호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갓 사회에 나온 아이들은 기초 수급자가 되거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년 보호 종료 아동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종료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및 돈 관리 지식 부족 등 돈과 관련된 이유가 상위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종료 아동들의 건강한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저는 농협은행에서 금융교육 담당하고 있는 나상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하는 내용은 농협은행 정보를 대표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대부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고요. 고등학생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학생마다 다르긴 한데 최근에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호 종료 아동이 해당되는 나이 이전에 청소년기에 받는 금융교육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 종료가 끝나게 되면 사회초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재산 증식이라든지 아니면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금융사기 예방 이런 교육을 받을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되게 금융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탐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 진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는 실제로 청소년이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고 수업 태도도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기대 효과라고 하면은 금융권에 대한 진로 탐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청소년이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이 돼서도 금융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에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조언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 보호자나 아니면 연장자가 많이 주변에서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1사1교로 금융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니는 농협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은행이나 아니면은 금융권에서도 1사1교로 금융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 방문이나 아니면 금융교육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6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면 체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 6명을 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진로체험기관 사이트인 꿈길에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꿈길에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직접 금융감독원 1사1교를 검색하면은 그렇게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개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 같이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호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서
보는 거 이외에 기관에서 직접 1대1로 그렇게 금융교육을 받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개인적인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찾아보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청소년기에 은행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이나 아니면 가상화폐 같이 금융자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주변에 보호자가 없더라도 아니면 연장자가 없더라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꾸준히 공부를 물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할 때 그때그때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보호아동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 같은 것도 실생활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또 막 성인이 된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금융 지원 같은 게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진로교육이나 아니면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 재테크 방법을 학생들이나 청소년한테 설명해주기가 어렵고 법규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대부분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2시간 정도로 진행되기에는 되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원하는 전공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70, 80%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예상했는데 특히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뭘 해도 계산적이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계산하게 되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어요. 당장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과 사용하는 법안을 먼저 터득했어요. 돈을 저축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축은 저와는 먼 얘기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퇴소했어요. 퇴소하자마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는데 교통비, 학원비 등이 나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10만 원 정도 벌금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매월 얼마를 써야 할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10만 원이라는 벌금이 생겨서 엄청 타격이 컸어요. 시설에 있을 때는 지원제도 공고가 생기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립 이후에 본인이 직접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제도가 있어도 정보를 알기 어렵고 사실상 제도가 있더라도 자기가 뿌리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을 통해서 지원 정보가 전해지는데 보호 종료 아동 개인에서 직접적으로 핸드폰으로 정보가 전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설 선생님을 통해서 해도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반감이 있어서 정보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립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홀로서기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자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립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